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 녹화를 끝내고 여러 측면에서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어른을 한 분 만났습니다. 자, 그분은 그 누구보다 우파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좌경화, 더 나아가서는 공산화를 걱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데일리베스트의 열렬 구독자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주제로 영상을 올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그분은 8부 능선쯤은 넘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근근히 그 남은 2부 능선을 우파 애국 시민들이 붙들고 있지만 좌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겠나라는 푸념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 뉴스 말고 최근 일주일 정도 새에 벌어진 일들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는 메가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우리 군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남북관계의 방해에 말라며 성조기를 갈기갈기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의심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원회 결성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백두는 김일성의 핏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묶어 탄압하는 김씨 일족의 우상화 노름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공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이라는 선언문의 내용에는 그저 말문이 턱 막히고 내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이나연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공동대표와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이런 애들이 10년, 20년 뒤에 제2의 임종석을 비롯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나라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 보인 하루였습니다. 또 이들은 태영호 전 공사는 통일에 방해되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는 내용의 이메일 전화 협박을 했고 태공사 측은 6일 예정된 한국기독교회관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 일부 회원은 지난 8월 태영호 박상학 체포결사대 감옥행이란 단체를 만들고 태영호 박상학 겁에 질리게 만들기를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자유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저 온데간데 없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게 과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외치고 갈망하던 나라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집권 세력들이 하는 행태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하루하루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역행하는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엊그제는 역시 반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좀 나눠 먹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이 법안만 보더라도 현 집권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 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발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정부들은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북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한다면서 8,600만 원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놓고 공사가 끝난 뒤 전체 공사 금액이 97억 8천만 원, 100억 가까이 들었다는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는데 북한과의 철도도로 협력 사업비 3,526억을 책정해 놓고 국가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제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는 굉장히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며칠 전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통령 보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유출 책임자를 찾겠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가뜩이나 수동적인 공무원들이 바짝 졸아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공기업이나 국책기관에 들어가고 싶어도 민노총 출신 또는 문바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재인 팬카페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박모 씨라는 사람이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임기 2년이 안 된 이 정부에서 이뤄진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의 낙하산 인사보다 2배가 넘는다는 말이 이미 있었던 가운데 인천 모 입시학원에서 상담실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카페 리더를 직무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코레일 유통에 꽂아 넣은 것은 이제 국민 눈치 볼 것도 없이 그야말로 야당 인사의 말처럼 이니 하고 싶은 대로 꽂아 넣었다라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최근 일주일 정도 새에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 2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해 사상 유례가 없는 육해공 전역에서 무장 해제에 가까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주민 전시 태세 훈련과 전민 무장화 방침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도 방송 3사를 비롯한 종편 어느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정권의 눈치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특히 이 뉴스는 국가 안보와 여러분의 안위가 달린 중요한 뉴스였는데도 말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특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EBS에서는 한 강사가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뒷모습을 띄워놓고 전현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영상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런 발상을 하고 실제로 방송에서 내뱉은 강사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른 척한 건지 공영방송인 EBS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물론 이 같은 사실이 우파 방송에 의해 알려지고 항의가 빗발치자 EBS는 해당 강사를 해촉하고 내부 감사에 들어간다고는 했으나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먹을 뻔했습니다. 군대가 계엄령을 발의해 촛불 세력을 진압하려 했다고 인도 출장 중이었던 문재인까지 직접 나서 그것도 군을 못 믿겠다며 군검 합동수사단까지 꾸려 조사를 해놓고 출범 104일 만에 이들이 내놓은 건 사실상 수사 중단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이들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에 실패했다는 것인데 정유라 하나 잡으려고 적색 수배령까지 내렸던 그 열정은 어디 가고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 명 못 잡아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핑계를 대는지 처음부터 무리하고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으니 누군가는 소원 성취해서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근 일주일 새에 있었던 일들만 간추려도 이 정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뉴스를 보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10년은 더 빨리 늙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저희 영상 댓글에 이제 문재인 정부 욕하는 것도 지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뉴스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산화의 8부 능선, 남은 2부 능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반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요즘 들어 부쩍 하게 됩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도 변화가 감지되고 주변 분들을 만나봐도 민심의 변화는 분명 감지되고는 있으나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현 정권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치밀함을 우리는 너무 얕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 요즘입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일으킨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9회 말 역전 홈런이 짜릿한 법입니다. 자, 하지만 9회 말 역전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 나라 글러먹었다며 이민 가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민 가신다고 한들 고국에 대한 걱정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애국자는 어디에 있든 애국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